국민연금 130만 원 받는 71세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연금만으로요? 살 수가 없어요. 논현동,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부촌이죠. 그런데 이곳에 사는 상위 0.1% 노인들조차 국민연금만으론 생활이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50만 원 받는 분은 그냥 용돈이에요 라고 하시고, 집 한 채 있어도 재산세 1,000원 내려면 일을 해야 한다고 하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노후 준비의 정답, 과연 맞는 걸까요? 강남 한복판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논현동 공원에서 만난 첫 번째 어르신은 올해 66세, 젊은 시절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식당도 운영하셨고, 건축 쪽 일도 하셨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장사할 때 국민연금을 넣어두셨는데 지금 받는 금액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라고 해요. 50만 원이면 요즘 외식 몇 번 하면 끝나는 돈인데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니까 어르신 표현대로 그냥 용돈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하시냐고요. 어르신이 웃으시면서 바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안 되죠. 그건 그냥 용돈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 본인들 세대는 고생하면서 살아온 세대라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하셨어요. 부부가 둘이 살아도 한 달에 100만이면 충분하다고요. 사치스럽게 안 살고 외식도 잘 안 하고 집에서 직접 해 먹으니까 오히려 밖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지출 항목 중에 가장 큰 게 뭐냐고 물으니까 역시 식비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식을 안 하니까 식비도 많이 안 나가고, 그래서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이제 남녀 구분 없어요. 서로 돕고 서로 일하고 그래야 돼요 라고 하셨거든요. 부부가 함께 집안일을 나누고 서로 돕는 게 노년 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은퇴 전에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집 하나 마련해 놓고 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재테크나 투자 같은 건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은퇴 전에 얼마 정도 모아놔야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르신의 대답이 현실적이었는데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남한테 돈 빌려준 거 떼이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젊은 사람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 10억은 있어야 된다고 하실 건가요?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제일 문제예요. 1억에서 2억만 있어도 건강하면 들어가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 그게 다 헛것이 된다고요. 건강이 최고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요즘 걱정거리가 있으시냐고 물으니까 걱정거리?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놀러 다니고 낚시 다니는 게 일상이라고요. 낚시를 워낙 좋아하셔서 한 번 가시면 일주일씩 계시다 오신대요. 사모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고 했더니 오히려 하라고 하신다고요. 쭈꾸미 철이라 잡으러 다니시냐고 물으니까 본인은 그런 건 안 하시고 그냥 붕어 낚시만 하신대요. 잡아서 놔주는 재미로 하시는 거라고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돈 관리를 못한 게 제일 후회된다고요. 본인 돈은 다 날리고 지금 사모님 덕분에 먹고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했더니 그렇다고 웃으셨어요. 은퇴 후 취미생활은 등산도 하시고 예전엔 골프도 치셨는데 지금은 옛날부터 하던 낚시로 돌아오셨대요. 힘이 제일 안 들고 정신 건강에도 낚시가 최고라고 하시면서요. 돈 안 드는 취미생활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등산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다른 어르신들도 다 등산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이 어르신도 내일 등산 친구 만난다고 하셨어요. 낚시 친구도 있고 등산 친구도 있고 예전엔 골프 모임도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이젠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오시면서 돈보다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니까 역시 건강이라고 하셨어요. 무조건 건강해요 라고요. 건강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부지런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놀지 말고 일하는 게 건강 비결이라고요. 헬스클럽 다니고 이런 거 소용없다고 하셨어요. 노동하고 내 몸 움직여서 먹으면 그게 운동이라고요. 지금 목표가 있으시냐고 물으니까 목표?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냥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놀러 다니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분이 돌아가셔서 문산 쪽으로 가서 추모도 하고 그렇게 지내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몸 건강하게 충실하게만 사시면 다 보람이 있어요. 자기 직업에 불평 갖고 살면 그만큼 몸도 아프다고요. 결국 건강이 최고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용돈 삼아 사시지만 건강하고 검소하게 사니까 걱정 없이 사신다는 게 이 어르신의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어르신은 훨씬 더 인상적인 분이셨어요. 올해 71세인데 정말 젊어 보이셨거든요. 은행에서 오래 일하시다가 퇴직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용부채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면서 청년들 멘토링도 하시고 소상공인 상담도 하시고 하루가 꽉 차 있다고 하셨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퇴직 후에 완전히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은행에서 일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퇴직하면 쉬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데 거기서 청소년들이 우울증 겪고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퇴직 후에 청소년 상담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연세대 평생교육원에서 5과목 정도 들으셨는데 공부하고 보니까 이건 시작일 뿐이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대학원에 들어가셨다고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하는데 4년 정도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 후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신용상담사 자격증까지 따셨는데 동기들 중에서 그렇게 많이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60대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냐고 물으니까 목표가 뚜렷하니까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추거록 작성이었대요. 상담 내용을 녹음해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뭘 말했는지 다 기록해야 하는데 1시간짜리 상담 하나 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요. 워드 실력이 부족해서 손이 부르트기도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막상 자격증 취득해보니까 60이 넘어서 어디 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더래요. 청소년들도 나이든 상담사를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좌절하셨을 법도 한데 이분은 다른 길을 찾으셨어요. 정규직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면서 소상공인 지원 상담, 청년들 신용부채 멘토링 같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루가 거의 꽉 차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으시냐고 물으니까 한 1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어르신보다는 많이 받으시지만 이 돈만으로 살기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논현동에 사시니까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데 많을 때는 1년에 1천만 원 정도 내야 한다고요. 그 돈 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일을 계속 하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국민연금 하라고 하고 싶으시냐고 물으니까 해야죠라고 바로 대답하셨어요. 많이 넣으면 나중에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청년들 보면 생활비 쓰고 나면 저축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축을 어렸을 때부터 습관으로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시냐고 물으니까 기본적으로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공과금 내고 이런저런 것들 합치면 더 나간다고요.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뭐냐고 물으니까 주택자금 대출 갚는 것, 식비, 교재비 같은 게 많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셨냐고 물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잘 안 돼 있다고요. 국민연금 믿고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집이 있으니까 그걸로 살고 나중에 조그만 건물도 사봤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준비를 미리 하면 좋은데 쉽지 않다는 게 결론이셨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으니까 정답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많이 모을수록 좋겠지만 최소 집 하나 정도는 갖고 있으면서 건물이나 임대 같은 걸 하면 좋을 텐데 직접 해보니까 쉽지 않다고요.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고 많이 가봐야 되고 공부해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투자하면서 실패도 겪어봐야 되고 인생이 만만하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고요. 중요한 건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책임으로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끝까지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개발을 해서 사회에 도움되고 다음 세대한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이분이 지금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 특히 청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래요. 전국적으로 신용부채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매일 만나시는데 갈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례들이 더 복잡해지고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본인이 성장하고 더 복받은 것 같고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느끼신다고요. 취미 생활은 뭐 하시냐고 물으니까 아침에 요가하시고 공원에서 걷는 게 취미라고 하셨어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아서 취미 생활이나 여행 같은 게 거의 없었다고요. 근데도 불만이 없으시대요. 내 생활은 내가 잘 해나가면 되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돈 안 드는 취미 생활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재미있는 대답을 하셨어요. 자기가 개발을 해야 돼요. 라고요. 누가 이거 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가야 한다고요. 컨설팅 해보니까 본인이 얘기해도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요. 본인들 뜻대로, 본인들 생각대로 하지 잘 안 듣는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공감이 되고 라포가 형성되면 1시간 넘게 통화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끊으려고 하신대요. 변화되는 게 힘들다고요. 결국 본인 책임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는 게 이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정신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으니까 후회는 별로 없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후회해서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상담하면서 보면 과거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지나간 과거 가지고 아무 필요 없다고요. 그걸 딛고서 있으니까 지금부터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최종 목표가 뭐냐고 물으니까 지금 이대로 꾸준하게 일했으면 좋겠고 내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 때부터 매일 아침 요가를 30분에서 40분 정도 하시고 출근 안 하실 때는 공원에 나오셔서 1시간씩 운동하신대요. 집에 들어가시면 상담을 하시는데 많을 때는 8시간 동안 통화 상담을 하신대요. 목이 쉬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논현동이라는 부촌에 사는 분들도 국민연금만으론 못 산다는 거죠. 50만 원 받는 분은 용돈이라고 하시고 130만 원 받는 분도 재산세 내려면 일해야 한다고 하세요. 근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신 게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고 돈이 좀 부족해도 건강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르신은 검소하게 사시면서 낚시와 등산을 즐기시고 두 번째 어르신은 71세에도 매일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청년들을 도우세요. 방식은 다르지만 두 분 다 후회 없이 사시더라고요. 노후 준비에 정답은 없지만 결국 건강과 하고 싶은 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도 비슷했어요. 저축 습관을 일찍 들이고 건강 관리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라는 거죠. 국민연금은 넣으라고 하시면서도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고 하세요.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 하나는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임대 수익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 관계, 할 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한 노년이 가능하다는 게 두 어르신의 공통된 메시지였어요. 노년동 상위 0.1% 노인들도 국민연금은 용돈일 뿐이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걱정 없이 사시는 비결은 결국 건강과 검소함,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